I must be honest and to tell you that after 3 weeks and a half, I'm starting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level of the Tottenham is not so high. It's not so high, and there is an important gap against the top team in England.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주말에 리즈 유나이티드 잡고 상승세를 타나했던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정말 졸전을 펼치다가 뜬금없이 져버렸습니다. 와, 진짜 못하더라고요. 특히 전반전에 슈팅 3개 딱 했는데 유효 슈팅 또 없었습니다. 이 팀은 진짜 리그에서도 몇 경기째 그러더니 무라 상대로도 전반 45분 동안 참 뭐하는지. 참고로 토트넘은 UEFA 클럽 랭킹 12위인 팀이고요. 무라는 아래 341위인 팀입니다. 무려 329계단 밑에 있는 팀한테 패배를 한 건데요. 공은 둥글고 축구에 절대 강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요 순위 말고도 올 시즌 무라가 앞선 4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긴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경기 보신 분들은 결과보다 내용에 먼저 큰 충격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이번 시합은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이었습니다. 원정 경기였고요. 상대는 슬로베니아 이제 무라였는데요. 앞선 4경기에서 2득점 10실점으로 전패를 하면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인 무라를 상대로 1대1 패배를 당했으니까. 참고로 무라는 지난 10월 1일 홈경기에서 토트넘이 후반에 교체 투입된 해리 케인의 헤트트릭을 앞세워서 5대1로 승리를 거뒀던 상대입니다. 자, 케인은 이날도 골을 넣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한 골에 불과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무라전 2경기에서만 무려 4골을 넣어서 대회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오늘도 경기 그렇게 못하던데 오늘도 칸이었는데 골로 세탁을 하네. 지난 대결 때와 이번 대결 때 바뀐 가장 큰 변화는 감독 교체였죠. 5대1로 이겼을 때는 누누 감독 그리고 포백이었고 이번에 1대2로 질 때는 콘테 감독 그리고 3백이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것이 공통점인데 선발 라인업만 보면 5대1로 대승했을 때보다 이번이 뭐 뒤질 게 없어요. 오히려 나은 면도 있습니다. 케인이 선발로 나왔으니까. 그때는 스칼렛 윙크스가 선발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케인하고 은돈벨레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레길론 대신에 세스뇽 또 로메로 대신에 산체스가 들어간 게 이제 바뀐 건데 그래서 졌구나. 아무튼 전반전 11분 만에 상대 윙어 호르바트에게 한 골 얻어맞고 끌려가다가 전반 30분이죠. 세세뇽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 흐름이 이제 급박해졌습니다. 무려 1시간을 10명이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3-4-3으로 시작한 경기를 4-4-1로 바꿔서 운영하긴 했습니다만 뭐 퇴장이 있기 전이나 뭐 후나 경기력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라가 이날 굉장히 압박을 세게 걸면서 경고를 7장이나 받았거든요. 거칠게 몰아붙인 것도 이유라면 이유인데 아무리 그래도 무라 상대로 이렇게 좀 졸전을 펼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특히 이날 그 손흥민 자리에서 뛴 델레알리, 와 어떻게 패스를 그따구로 하는지. 자, 케인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모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잘 나가던 시절과는 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친구들인데 93년생 케인, 96년생 알리니까. 근데 과연 그 시절 경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정말 지금 누구도 신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후반 8분쯤 지났을 때 일찌감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요. 한 번에 4명을 바꿨습니다. 알리, 힐, 로든, 도어티를 빼고 손흥민, 모우라, 다이어 그리고 BD33을 넣은 건데, 자 이건 뭐다? 그때까지 경기가 진짜 엉망이었다. 무조건 어떻게든 이 흐름 바꿔야 된다. 뭐 이거죠. 컨퍼런스 리그가 이제 버리는 대회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토트넘한테 이 시합은 must win.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매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챔스나 유로파하고 다르게 각조 1위 팀들만 다음 라운드에 직행을 하고요. 2위 팀들은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로 떨어진 팀들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이겨야만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 클럽 대항전들하고 다르게 1위하고 2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위를 하게 되면 안 해도 될 경기를 일정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한 급 더 높은 대회인 유로파에서 내려오는 팀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경기 자체도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약에 패할 경우에는 곧바로 탈락이니까.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무려 4명을 한꺼번에 바꾼 이유가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입된 선수들 모두
주전 선수들이었죠. 손흥민, 모우라, 다이어, 벤 데이비스. 올 시즌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3백 체제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자, 이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컨퍼런스 리그 1위 가능성도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게 콘테 감독의 애초 계획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이틀 쉬고 금토 쉬고 바로 또 일요일에 경기니까. 근데 이게 완전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뒤에 실제로 경기 리듬이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어요. 한 골 앞서 있어도 잠그기 대신에 압박을 취하고 있던 무라가 라인을 내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럼에도 상대 수비 진영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정말 팀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투입된 지 4분 만에 이렇게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면서, 이거 여러분 영상으로 꼭 보세요. 상대 수비수를 붕괴시키는 거. 와, 진짜 이거 탄성이 절로 나오는, 수비수 여러 명을 완전히 제끼고 따돌리면서 반대쪽까지 가서 정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낸 코너킥을 손흥민 선수가 찼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해리 케인한테 완전히 프리헤더를 만들어줬는데 케인이 이걸 골키퍼 정면에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아주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해야겠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프리킥 상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케인 프리킥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위치 괜찮은 곳에서 났는데 또 그냥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잘 차는 거 훈련 같이 한 팀원들이 모르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이어한테 차라고 하든가. 지난 주말에도 다이어가 프리킥 찬 거에서 이제 연결된 게 골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케인이 이제까지 토트넘에서 229골, 와 진짜 골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넣은 골이 달랑 한 골입니다. 뭐 한 골도 그게 어디냐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타석에 올라선 게 몇 번인데, 제가 뭐 이건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못 봤는데, 야 이게 우리가 본 것만 해도 100번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날 골을 넣은 것은 케인이긴 해요. 후반 27분에 루카스 모우라의 전진 패스를 골키퍼를 넘기는 굉장히 영리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1대1 동점이 되고 또 토트넘이 몰아치면서 역전골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종료 직전, 그러니까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요. 94분 거의 다 됐을 때 오히려 무라에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들어가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버저비 트였는데, 무라 구단 역사상 첫 유럽 클럽 대항전 승점을 가져가게 된 그런 결과였다고 해요. 근데 이 실점 장면은, 마지막 실점 장면은 정말 이 벤 데이비스가 하프라인 위에서 넘어지면서 상대한테 볼을 뺏겼고, 이게 이제 골이 된 건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벤 데이비스 트래핑 미스로 상대한테 공이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 마로샤의 버저비터가 터졌는데, 이게 또 산체스의 수비 실패가 컸죠. 1대1 상황에서 너무 돌파를 쉽게 허용을 했고, 또 그냥 두면 나갈 것처럼 보이던 슛인데 산체스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토트넘은 승점 3점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둘 다 놓쳐버린 신세가 된 겁니다. 경기도 지고 손흥민, 케인 비롯한 주전 선수들 죄도 생각보다 많이 뛰었고요. 재밌는 게, 이 재밌다기보다는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예, 경기 후 콘테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처참한 경기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용이 아주 매운맛입니다. 팩폭이에요. 일단 들어보시죠. I must be honest and to tell you that after 3 weeks and a half, I'm starting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level of the Tottenham is not so high. It's not so high, and there is an important gap against the top team in England. We need to have patience, time, and I'm here because I know that there are problems, no? There are problems to solve. But after 3 weeks and a half, I'm happy to stay here. But at the same time, now I must be honest to tell that we need to work a lo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quad, because we are Tottenham. But now we start from behind, and it's important to know this, because I repeat, I'm not a magician. 와, 진짜 이거 3주 만에 후회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워딩이 셉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뭐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팩폭이죠. 토트넘 니들 절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수준 아니야, 수준 이하야. 뭐 다들 알고 있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그 금기를 감독이 직접 그것도 엉망이었던 경기 직후에 꺼내니까 정말 모두가 정신 번쩍 들지 않았을까. 이걸 시작으로 진짜 뭐 지옥 훈련 들어가는 거죠, 토트넘 이제. 토트넘은 다음 경기가 일요일 밤 11시 번리전인데요.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아니고 지난 주말 그 리즈전 후반전에 좀 살아나나 싶더니 무라전 죽쓰고 번리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메로가 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스쿼드가 얇은 토트넘은 이제 걱정거리만 늘어나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리그 현재 순위 정리할게요. 네, 토트넘이 비티스와 같은 승점 7점인데 마지막 경기가 렌느전이거든요. 만일 이번 경기를 잡았으면 마지막 경기에서 렌느한테 이기면 자력 1위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1위는 좀 물 건너갔고요. 2위 목표로 좀 싸워야 됩니다. 비티스가 몰아잡는다고 보면 토트넘도 무조건 이제 이겨야지만 2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위 하면은 유로파리그 조삼위 탈락팀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1위 하면은 없던 일정이잖아요. 이게 생기는 거라 참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참 사소고생합니다. 뭐 김민재 선수의 페르네바치하고 맞붙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아예 그냥 3위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리그에나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요, 토트넘.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볼빠.